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되게 목소리가 예쁜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제가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어요. 막 두 군데 출판사에 원고도 넘기고 우리 시원스쿨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오프라인은 시사중국어 강남에서 강의도 하고 이거 하다가 제가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후두염에 성대까지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오늘 강의를 너무 걱정을 했어요. 촬영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좀 급하게 링거도 맞고 한번 해봤지만 여전히 목 상태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오늘 듣기 싫어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언성을 높여서 지금 저음으로 가면 제가 아예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막 화내듯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6일 시험에 대해서 지난 기출문제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풀어야 하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해 제1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지만 전체 문제를 봤을 때 글이 상당히 사실은 길이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글을 내가 다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 항상 빈칸 주변을 일단 봐서 만약에 여기만 보고도 답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만 봤더니 내가 너무 배경이 부족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앞이나 뒤를 읽어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이거는 나는 다 읽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조금 놔두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글을 정말 다 읽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49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49번에 호흡이 시작되는 곳이 여기죠.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때요? 它是 그것은 이 作为가 보입니다. 자, 作为는 5급 동사로 뭐뭐로 삼다. 보통은 바를 많이 쓰기는 해요. 把 A 作为 B 그리고 지금처럼 이를 쓰기도 하고요. A로서 뭐뭐로 삼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가 뭔지를 너무 모르니까 답을 당연히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타는 어디 있을까요? 타는 대명사지요.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문장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자경기가 뭐게요? 우리나라에서는 e스포츠라 그래요. 뭐 이렇게 뭐죠? 예전에 김요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한 그것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것은 이걸 A라고 하면 전자 49번을 뭐로 삼아요? 운동器械 기계, 운동하는 기계로 삼아요. 까지만 읽어보고 안 되면 더 읽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들 한번 봐요. 设备, 설비, 전자설비 가능하죠. 零件은 어떤 한 기계의 일부 부품이나 부속품 전혀 맞지 않아요. 玩具, 왕구, 장난감 안 되겠지요. 软件는 소프트웨어, 소프트, 부드럽다. 반대로 硬, 딱딱하다를 쓰면 硬件, 하드웨어까지 가능하신데 답은 당연히 A, 전자설비를 운동기계로 삼아서 진행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사실 요만큼만 보는데 타만 조금 파악을 하면 더 쉬웠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네, 죄송해요. 50번입니다. 자, 50번은 앞에 国际奥委会, 올림픽委员会, 위원회는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 동사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뒤에 목적어를 한 번 더 볼게요. 목적어가 호흡이 좀 긴데 그 안에서 다시 주어는 e스포츠가 자, 우리가 이성으로 읽어요. 왜이라고 하시면 是 이다. 뭐이다? 一项正式运动 정식 운동이라고 했다 하고 이제 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体会 T가 뭐야? 몸이죠. 내가 신체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됐을 때 体会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의 마음을 평상시에 정말 이해 못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体会到 보통 到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럴 때 주로 씁니다. 지금 뭐 이 상황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고요. 承认 승인하다, 허가하다. 답 될 수 있겠죠. 정식 운동으로 승인했다. 네, 답이 맞고요. 요것도 좋아요. 시인하다, 인정하다. 요거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좀 끊어지네요. 전자칠판이. 错误 시리즈를 할 거예요. 잘못은 저지르고 인정하고 고치고 요 세 개 따페이를 꼭 알아두세요. 잘못을 저지르다라고 하면 자, 犯错误 여러분들 소리 내세요. 犯错误 인정하다가 뭐다? 承认错误 뭐라고요? 承认错误 잘못을 고치면 改正错误 잘못 시리즈 犯错误, 承认错误, 改正错误 요거 외우실 때 承认 같이 넣어서 외워주시고요. 决心, 결심하다. 사람이 주어가 되어야지 어떤 위원회가 결심을 했다는 조금 맞지가 않고요. 한 가지만 명사로 결심일 때를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비슷하게 모양이 决定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얘는 결정하다 혹은 명사로 결정 가능해요. 얘는 결심, 얘는 결정. 만약에 얘네가 명사면 하다를 붙일 텐데 决定으로 하다는 做决定이 맞아요. 做决定. 하지만 결심하다는 뭘까요? 做 아니에요. 下决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니까 한번 암기하고 갈게요. 做决定, 下决心. 자, 5급 동사 다다오. 다다오는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단어인데 얘가 뒤집어서요. 따오다라고 해도 역시 도달하다, 이르다 여러분 보통 줄여서 이제 따오만 많이 쓰시는데 얘는 진짜 장소. 예를 들어 뭐 북경에 도착하다 따오다 베이징 줄이면 따오 베이징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라서 한 가지 외우기 좋은 걸 가르쳐 드리면 무띠띠 목적지에 도착하다 따오다 무띠띠 외워두시면 되고요. 얘는 추상적인 거. 어떤 수준에 도달하다, 그리고 어떤 숫자, 몇 %에 이르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뒤에다 무띠를 외우는 거죠. 목적. 그래서 외우실 때 다따 무띠, 따오다 무띠띠 요거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다따 무띠, 따오다 무띠띠 둘 다 5급 동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51번 빈칸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are 있고 저가 있지요. 요거 사실 몰라도 우리가 지금 문제 다 푸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또 여기가 다음에 빈칸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주어 1번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엔 주어 또 다른 게 바뀌었어요. 주어 2번. 그런데 이 1번 주어와 2번 주어가 서로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 예를 들어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어떠어떠하다든지 강아지는 이런데 고양이는 어떠어떠하다든지 이럴 때 약간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반면 고양이는 반면 여자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내가 주고 싶다면 주어 앞에 접속사를 쓰는 방법과 주어 뒤에 부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어 앞에 접속사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쓴다? are 쓰시면 반면 아니면 부사는 발음 적어드릴게요. 주어 쓰시면 돼요. 지금은 두 개를 다 써서 그래요. 그럼 이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고 이 앞에 내용에는 다른 얘기를 이미 했고요. 반면 하고 다른 요 대상이 또 끌어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요거 몰라도 답은 나옵니다.网络游戏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인터넷 게임의 规则限制 규칙의 제한은 반면 51번 较少 비교적 적어요. 적다를 좀 더 꾸밀 수 있는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뜻이 일단 맞아야 될 거예요. 相对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이거 부사도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를 한 거잖아요. 앞에 거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는 점점 점차라고 해서 뒤에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동작 혹은 형용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비교적 적다. 그냥 상태를 묘사했지 변화하지 못하죠. 그래서 점점 비교적 적다는 전혀 말이 안 되겠고 펀비에는 각각. 물론 지금 답은 아니지만 얘는 중요하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번 회의는 3개국이 참가했는데 각각 뭐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앞에 걸 하나 이렇게 펼쳐서 설명할 때 우리가 펀비에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말이죠. 얘는 부사예요. 그런데 뒤에가 동사가 오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지금처럼 한국 명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펀비에를 썼는데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의미에 크게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동사 하나를 끼워놔요. 펀비에 시. 그리고 시를 고급지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웨이, 펀비에 웨이라고 꼭 써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웨이비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不一定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좀 상대적으로 앞에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규칙이 적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장 찾기예요. 문장 찾기가 좀 보통 읽는 양이 좀 많아져요. 앞뒤 내용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죠. 비교적 적다. 一些游戏 일부 게임은 只需뭐 하기만 하면 돼요? 총치엔 말 그대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바로 넘어와 볼까요? 而且 게다가 更注重 더 중요시해요. 뭐를? 社交互动 사회 교제.互动은 상호가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게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주의하고 그 흐름에 맞는 말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更强调输赢 지고 이기는 것을 더 강조하다.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 사귀고 하는 걸 중요시하는 아이가 나는 꼭 이겨야 돼. 이건 좀 흐름이 맞지 않죠? 비교적 安全可靠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容易影响学习 공부에 영향을 주기가 딱 쉽다. 맞는 말인데 요 흐름하고 별로 맞지 않고 主要目的是 주요 목적은 休闲娱乐 둘 다 5급 단어인데 보통 제가 같이 외우라 그래요. 쉬는 것과 즐기는 것은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보통 休闲娱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자, 독해 이 부분 독해 이 부분은 자, 모든 HSK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해요. 저도 똑같이 말할게요. 보기를 읽는 게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읽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기를 읽었어. 올라가서 이런 말을 아까 본 것 같은데 내려와서 그럼 또 읽으실걸요 분명히? 자꾸 읽게 돼요. 그럼 보기를. 그러면 미리 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기에다 표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나중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 딱 내려다보면 그 표시한 것만 봐도 뭔지 바로 기억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단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에 몇 글자까지가 똑같아요. 두 글자가 다 똑같죠. 이런 건 표시를 꼭 해두시고요. 어차피 앞은 다 통일돼 있어요. 그러면 뒤만 읽으면서 나중에 내가 딱 내려다보면 이거면 되겠다 하는 걸 찾아볼게요. 총치는 零食 간식거리로 하여금 显得更多 많아 보이게 만든다. 나중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를 줄쳐놓으면 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시 안 하고 이런 표시 안 하고 그냥 보면 또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D. 增加了运输成本. 정반이란 말이 사실 6급 단어긴 한데 5급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원가. 그래서 원가를 증가시킨다. 운송하는 원가를 증가시킨다. 뭔가 원가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야겠구나. 얘는 똑같고 能使食物 음식으로 하여금 保持干燥 깐짜오만 밑줄 쳐놓으면 전체 내용이 느껴지죠. 한번 읽었기 때문에 건조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 얘는 따도 대다수가影响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음식의 고간, 맛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지 그냥 읽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올라가셔서요. 우리 문장이 끝나는 지점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처음 시작은 袋装零食的包装袋里로 시작합니다. 袋, 이런 우리 4급 단어 중에 비닐봉지를 袋, 수리어 袋라고 하죠. 이런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종류의 포장지 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는 지츠, 두 번째는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병렬식으로 끌어가고 있네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 안에는 장창 총로 한도 치티, 기체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 과자 봉지 보면 이렇게 빵빵 하잖아요. 为什么要这样包装呢? 왜 이렇게 포장할까요? 두 가지가 설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총로 치티 이렇게 하면요. 삐미에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거죠. 목적어가 여기서
요까지 쭉 피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临时在运输过程中 운반하는 과정에서 被 야는 눌려지거나 모른다 하시면 혹은 펑 부딪혀서 碎 깨지는 것을 뭐한다? 피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쫙 뒤만 봐도.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还可以 防止 역시 안 좋은 걸 방지하겠죠. 뭐를? 食物 음식이 受 받아요. 우리 5급 단어에 이거 빨리 적으니까 더 안 되네요. 요건 요거예요. 潮湿라는 단어는 5급 형용사예요. 潮湿는 축축하다, 눅눅하다, 습하다. 습함을 받는 것을 방지하니까 습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꼭 뭐예요? 건조함을 유지시켜주겠다. 답은 C가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완전 똑같이 표현이 일치하지 않고 유추형이라고 해서 요 표현을 통해서 유추를 해내는 거죠. 끝까지 볼까요? 保证 뭐를 보장하죠?口感, 이 맛을, 临时新鲜的 신선한 맛을 보장하는데影响, 영향을 끼친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답이 아닐 거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앞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방금처럼 줄만, 밑줄만 요거는 못 치겠고, 화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뭐가? 그림 그리는 거. 读写, 읽고 쓰는 것의 기억이 효과가 가장 좋다. 读写가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大脑的记忆规律很复杂. 우리 뇌가 기억하는 규칙은 되게 복잡하다. 저 같으면 뇌는 기억하는 게 복잡하다. 요건 말이 되게 줄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무조건 잘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D, 기억력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很多因素, 많은 요소, 요인, 6급 단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셔서 일단 문장들의 흐름을 한번 쫙 봐요. 제가 보통 이렇게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 혹시나 마지막 앞을 이렇게 쭉쭉 보세요.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인츠 같은 단어로 끝났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따라서 그럼 이게 뭐예요? 주제죠. 그러면 항상 그 문장을 먼저 읽는 게 맞아요. 주제란 앞에 내용을 다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찾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제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다가 답이 느껴지면서 답하도록 할게요. 人们可以用不同的方式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来帮助自己记忆 자기가 기억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一项新的研究提出 새로운 연구에서 제시했어요. 画画 그림 그리는 것은 是입니다. 最好方法 가장 좋은 방법 어떤 提高记忆力的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벌써 A.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고 여러분은 뒤를 읽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 뭐다? 멈추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내용을 다 읽어서 독해는 안 그래도 시간이 빠듯한데 다른 데 시간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분석법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일부분 가셔서요. 항상 시험에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법 포인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형용사 수로는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很好처럼 好 형용사인 경우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동사 수론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형용사 수론문이 너무 복잡해하면 보통 이 정도. 전치사 구조가 하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정도부사를 많이 쓰죠. 很, 非常, 매우, 아주 하는 것들. 他对我很好. 이게 아마 가장 복잡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항상 이 순서 나열하는 문제는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수식 성분은 괄호에서 일단 내 시각에서 조금 빼는 게 유리하고. 그럼 보시면 딱딱딱 친절하다 말고는 서술어가 될 만한 게 없죠. 형용사가 서술어하면 주어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미 뚜이를 붙여서 전치사 구조가 뒤에 나오고 있는 타가 주어가 돼야겠어요. 그러면 그는 뚜이 치오미 뭐 축구 팬들이나 어쨌든 구기 종목의 팬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가장 복잡한 형태예요. 보통 이거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동사 수러문이 되면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이제 되게 좀 길어지는 거고 주어 꾸미는 거 그냥 쉽게 관형어라고 할게요. 국어식으로. 관형어 목적어 똑같고요. 동사를 꾸미면 부사어라고 할게요. 이때 나는
꼭 연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관용어는 요런 덜을 쓰게 되고요.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부사어가 동사 서술어를 꾸밀 때 나는 더가 필요해요 하면 꼭 바꿔서 잘 써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식성문은 일단 빼버리고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를 먼저 찾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유리한 점. 목적어까지 붙였어요. 우자치바오 하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는 이퀄 관계를 나타내니까 앞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되는데 사실 이 지fu, fu는 그림 같은 것에는 양사주요. 얘도 수식 성분이에요. 그럼 얘가 주어죠. 다 정리해 볼게요. 이 몇 폭의 글자와 그림들은 입니다. 앞에 또 부사, 부사어. 우자즈바오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더가 붙어 있으니 분명히 꾸미는 말일 거예요. 그 다음 서술어부터 찾을게요. 이거밖에 없죠. 존재하다.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본다면 这种 심장手术, 심장 수술이 존재하는 것이죠. 一定的 일정한 风险. 风险은 5급 단어가 맞긴 한데 위험이라고 하시면 괜히 웨이시엔하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 그 느낌을 딱 쓰고 싶을 때 펑션이 굉장히 어울려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빼고요. 먼저 서술어를 찾아보니까요. show도 사실 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시아이도 좋아하다, 그리고 사랑, 뭐 애호 이런 명사도 돼요. 근데 두 개가 다 동사가 될 수 있지만 관계를 봤을 때는 show,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로 이미 자리 잡고. 그럼 사람을 찾아서 뭐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지 이런 걸 잘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랑을 받는 대상을 주어로 쓸 건데 젊은이들이 사랑을 받을까요? 니우자이쿠. 청바지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을까요? 당연히 청바지. 포똥, 막 여기 구멍 뽕뽕 나 있는 청바지는 헌 붙여서 이제 꾸며주시고 매우 받아요. 년轻人, 더를 제가 썼는데 원래 들어있었나요? 만약에 더가 있었다면 더 쉬웠을 거예요.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이 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요. 목적어 자리 품사는 명사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취, 중국어, 중국어 명사잖아요. 칸, 디에닝, 영화 명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동사는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나는 뒤에 꼭 형용사 들어와야 돼. 동사 들어와야 돼. 이런 서술성 단어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가 觉得예요. 我觉得他 여기서 못 끝나죠. 나는 그녀를 느껴요. 그러면 이상해요. 나는 그녀가 很漂亮 예쁘다고 느껴요. 목적어 속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나는 그녀가 중국어 배워야 된다고 동사 쓰고 생각한다. 이렇게 뒤에 서술성 목적어를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觉得 같은 경우는 아예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가지는 거고요. 동사에 따라서 그냥 명사 목적어도 쓰고 또 서술성 목적어도 쓰고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상급 단어 需要를 한번 보시면요. 我需要一本书 요건 그냥 명사 목적어를 가진 거고요. 我需要买一本书 라고 해서 그러면 목적어의 호흡이 좀 요만큼이 목적어가 되면서 안에 또 동사가 들어가죠. 목적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도 상관없는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이 모두 가능한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하나 찾았고 따지아오따 요거는 우리 5급 단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알고 지내다, 교제하다, 왕래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어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맨날 컴퓨터와 붙어 살죠. 사람과 사물이 항상 붙어 있는 거. 每天跟电脑打交道 맨날 컴퓨터와 붙어 살아.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이때 需要는 전체 동사가 되고 그 안에 다시 동사로 打交道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기사밖에 지금 없고 需要, 뭐 할 필요가 있다 한다 목적어가 좀 길고
따지아오따오는 이미 목적어가 들어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하는 것은 건이나 허를 써서 앞에 빼요. 건, 什么什么人,各行各业, 각종 업종의 사람들과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보어. 목적어가 없으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쓰고 싶은 서술어 뒤에 덜을 꼭 써주시고 정도보어. 예를 들어 他说的 말하는 정도가 很好, 잘해요. 목적어 있으면 좀 많이 복잡해져요. 원래는 서술어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他说汉语 다시 서술어를 한 번 더 쓰면서 여기하고 이제 똑같죠. 说得很好 라고 하시는데 모든 보어는 똑같아요. 보어로 인해서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경우는 항상 뒤에 게 진짜고 앞에 건 빼셔도 돼요. 그래서 他汉语说得很好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요. 오히려 4급에는 이게 좀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 5급은 그냥 너무 쉽게 내요. 시험을.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출제자가. 자, 덜을 기준으로 동사는 뭘까요? 관찰을 하는 정도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솔직히. 그는 관찰하는 정도가 그 다음 요거 우리 5급 부사 거와이. 거와이는요. 유난히, 유달리라는 뜻으로 좀 평상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네가 오늘 거와이 피어리야 유난히 예뻐. 평상시에 이렇게 예쁘지 않았다. 아니면 오늘 길이 거와이 도처 유난히 막혔어요. 평상시에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거와이 뜻이 유난히 자세하게 평상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는데 요거는 참 유난하게 자세하게 관찰을 하더라. 요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동문. 연동문이란 한 주어의 동사가 연이어서 오는 문형. 많이 오면 동사 1, 동사 2까지, 동사 3까지가 제일 많이 오는 경우. 그 이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타坐地铁 일단 지하철을 탔겠죠. 취城里 예전에 우리 고대에서 성벽 안쪽은 제일 궁전에서 가까운 번화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시내에 가서 칸, 띠에니 영화를 봤다. 보통 발생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면 되는데 연동문에서 특징은요. 보통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동작이에요. 지하철 타는 게 중요해요. 시내 가는 게 중요해요. 영화 보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영화 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러를 쓰고 싶어도 얘한테만 써요. 얘한테만 쓰면 앞에는 다 한 개 되겠죠. 봤다? 이미 완료가 됐다? 그럼 당연히 지하철 탔을 거고 당연히 시내를 갔으니까 바꿨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 얘는요. 이 동사가 먼저 눈에 띄어요. 따수안은 방금 했죠. 서술성 목적어 무조건 뒤에 동사 들어와야 돼요. 따수안 중국 안 돼요. 따수안 취 중국라고 하셔야 돼요. 얘가 가장 큰 동사로 자리를 잡고 일단 가야지 살 거니까 목적어 속에 연동문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계획인데 안에 또 들어가요. 그 안에서 다시 취면슈이店 면세점 가서 기념품을 사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사는 게 더 핵심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동문이에요. 피동문은요.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나 뭐 당했어. 그는 뭐 당했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타베이 쥐쥐러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는 거절당했다. 누군지가 들어와서 타베이워 쥐쥐러 나한테 거절당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런 더가 붙어 있는 건 꾸미는 말이 확실하지요. 자, 동사는 찾았어요. 피준, 피준 5급 동사인데 여러분 사전 찾으면 비준하다라고 나와요. 너무 단어가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영희 집에 놀러 가는 거 허락해 주는 거랑 어떤 정부 기관이나 정식 부서나 정식 기관에서 뭘 허락해 주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정말 이런 정식적으로 허락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것을 피준한다고 그래요. 뭐 회사 정식 부서가 허락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빼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A, B가 다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얘는 1번형으로 가셔서 요거를 주어로 쓸 거예요. 꾸며서 네가 책임졌던 시항목, 항목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스포츠인 경우는 종목, 그 외에는 프로젝트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네가 책임졌던 프로젝트는 허가를 받았다, 비준이 되었다 라고 바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도보호와 마찬가지로 5급에서
1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질 여지가 사실은 굉장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특강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는 우리 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선생님 적중한다 그래놓고 그 문제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문제가 똑같다는 건 정말 내용까지 똑같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기교, 그리고 특히 쓰기 일부분은 매일 나오는 형용사 수라문, 동사 수라문, 이거는 거의 100% 적중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한번 쫙 하고, 그리고 혹시 예전에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또 새로 한번 학습을 하셔서요, 마무리하는 특강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본 거랑 안 본 거랑 당연히 점수 차이가 10점, 20점 차이 난다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